세계 최정상급 파이터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단체 UFC. 이 UFC에서 고도화된 기술이 아닌 타고난 체격과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파이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괴수, 무려 피니쉬율 100%를 자랑하는 프란시스 은가누 선수입니다. 또 차도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1986년 9월 5일 카메룬의 바티에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은가누의 아버지는 지역의 유명한 깡패에다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은가누는 가난한 집안 환경 탓에 매해마다 이사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은가누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 뒤 남겨진 어머니와 사남매는 사촌들의 집을 오가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 힘든 삶을 살았던 은가누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수학에 재능을 보였던 은가누는 변호사와 건축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더 이상 수업료를 내기가 어려워지자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막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체격이 남들보다 좋았던 은가누는 혼자서 묵묵히 2~3인분의 일을 해낼 정도로 성실했던 반면 그의 주위에서는 깽단으로 들어오라는 제의가 너무나 많이 따랐는데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던 은가누는 이런 제의들을 한사코 거절하며 주어진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24살이 되자 은가누는 고향을 떠나 두알라라는 도시로 떠납니다. 은가누는 의류 제조 업체에서 상하차 일을 하며 작은 복싱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체계적으로 복싱을 배우지는 못하고 독학을 하다시피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타이슨을 존경했던 은가누는 복싱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은가누는 복서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니제르와 알제리, 모로코와 스페인을 거쳐 2003년에 드디어 프랑스에 도착한 은가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불법 입국으로 붙잡혀 2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등 엄청난 시련들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은가누에게는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했던 기억인지 이 사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에 도착한 은가누는 수중에 100유로, 하나로 12만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프랑스로 들어왔지만 곧바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은가누는 꿈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힘든 노숙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싱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복싱화를 살 돈이 없어서 누더기 같은 신발을 신고 마우스피스도 없이 스파링을 하는 등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도중 복싱 코치가 은가누의 좋은 체격 조건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복싱이 아니라 MMA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은가누가 대답했습니다. MMA가 뭐죠? 그렇게 MMA를 알게 된 은가누는 2013년 여름 파리에 위치한 MMA 팩토리라는 체육관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페르난데즈 로페즈라는 코치를 만납니다. 로페즈 코치가 말하기를 처음 은가누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기술로 은가누를 이길 수는 있었지만 단 몇 주 만에 못 이길 정도의 수준에 올랐으며 한 대만 맞아도 너무 아파서 당장 글러브를 벗고 싶어지게 만들 정도로 펀치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MMA 훈련을 시작한 은가누는 단 3개월 만에 28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오릅니다. 괴수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은가누의 무시무시한 경기들 함께 보시죠.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경기는 그의 데뷔전입니다. 데뷔 무대부터 남다른 핸드스피드를 자랑하는 은가누. 망치를 쥐고 때리는 듯 둔탁한 레프트 훅을 적중시킵니다. 이어지는 라이트 훅. 스쳐 맞은 것 같은데도 그대로 고꾸라지는 상대 선수.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궤적이 상당히 넓고 교과서적인 타격폼은 결코 아니지만 워낙 펀치가 강하고 빠른 은가누 앞에서 자세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옆구리에 앉아서 다리로 지렛대를 만들고 그대로 안발을 시전. 이미 전이가 꺾인 상대는 그대로 탭을 치고 마는데요. 이렇게 은가누는 훈련 3개월 차 MMA 초보임에도 프로 무대를 휩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후 한 달 만에 펼쳐진 두 번째 경기에서도 남다른 동체 시력과 날 것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타격을 보여주는 은간우였습니다. 그러나 레슬링 디펜스는 아직 살짝 부족한 모습입니다. 터프하게 휘몰아치는 은간우의 양훅, 저걸 맞고도 버티고 있는 상대가 대단할 따름인데요. 아쉽게도 두 번째로 치른 프로 경기는 판정으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 다시 링에 오른 은간우, 이번에는 4강 토너먼트에 참가하는데요. 첫 경기에서 1라운드 만에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헤비급 선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빠른 스피드의 잽 스트레이트, 말문이 막히네요. 은간우는 복싱 선수를 했어도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격기 종목의 재능은 타고났다고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같은 날 펼쳐진 토너먼트 결승전, 시작부터 양손에 망치를 휘두르며 돌진하는 은간우 선수. 상대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하지만 곧바로 상위 포지션을 회복합니다. 엄청난 탄력으로 금방 일어나버리고 상대를 압박까지 하는데요. 이게 지금 MMA를 수련한 지 9개월 정도 됐을 때 보여준 경기력인데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레슬링 디펜스는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만 타고난 신체 능력으로 부족한 기술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내내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던 은간우는 암트라잉글 초크로 하루 만에 2승을 쌓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에 오른 다섯 번째 경기, 단 한 방의 로우킥으로 상대를 다운시킨 은간우는 또다시 쇠망치를 휘두르며 돌진하는데요. 상대의 클린치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며 손쉽게 길로틴 초크를 완성시킵니다. 상대가 안되네요. 이렇게 약 10개월 만에 4승 1패 모든 경기를 피니쉬로 끝낸 은간우는 상대 선수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두 달에 한 번 꼴로 승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은간우가 보여준 경기력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죠. 타격에서는 뭐 상대할 염두가 나지도 않고 그래플링으로 싸움을 걸어보려고 해도 타고난 힘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해버리니 은간우의 경기를 거부한 선수들의 심정도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만약 헤비급 선수였다고 해도 붙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 9개월 만에 하게 된 경기인데요. 은간우는 이날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케이지에 상대를 잡아놓고 니킥을 날리는가 하면 처음으로 테이크다운을 시키기도 하고 침착하게 파운딩을 적중시키며 경기를 끝냅니다. 이렇게 약 1년 6개월 만에 5승 1패의 성적으로 프랑스 MMA 대회들을 모조리 제패한 은간우, MMA를 수련한 지 고작 2년 만에 UFC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UFC 선수들이 아마추어 무대를 거쳐서 프로 무대에 오르고 중소단체에서 연승을 쌓고 챔피언이 되어도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UFC인데 제대로 운동을 배워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28이라는 늦은 나이에 MMA를 시작해서 만 2년 만에 UFC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간우의 KO 행진은 UFC에 입성하고 더욱 탄력이 붙습니다. 지옥에서 온 듯한 어퍼컷으로 UFC 데뷔 전부터 루이스 헨리케 선수를 잠재우더니 커티스 블레이즈의 레슬링에 고전하기는 했으나 그의 얼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닥터 스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연달아 4경기를 전부 1라운드에 끝장내며 저력을 과시하는데 특히나 베테랑 안드레이 알롭스키를 일격에 잠재우고 알리스타 오브레임을 우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UFC에 입성하고 6경기 연속 KO 행진을 벌이는 동안 걸린 시간은 대략 24분 남짓, 평균적으로 경기당 4분씩 걸린 셈입니다. 아무리 KO 승부가 잘 나오는 헤비급이라지만 오로지 펀치력으로만 상대를 모조리 초살시키는 광경은 쉐인 카윈 선수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 쉐인 카윈은 브록 레스너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무려 12경기 연속 1라운드 KO 승리를 했던 핵펀치를 가진 선수입니다. 2018년 1월 20일 UFC 220 대회에서 은간우는 드디어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상대는 스티페 미오치치. 복싱과 레슬링이 기반인 선수로 기본기가 탄탄하면서도 체력과 맷집이 좋고 펀치력까지 세서 MMA 초보자 은간우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만 이때까지 은간우가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나도 무시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미오치치라도 한 방이 걸린다면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습니다. 시작부터 파워샷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은간우. 이에 미오치치는 유효타를 허용하며 위기에 몰렸지만 레벨 체인지를 통해 그라운드로 은간우를 끌고 가며 1라운드를 버텨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부터는 미오치치가 점령하게 되죠.
미오치치는 여러 차례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며 은간우의 체력을 빼놓는데 성공하고 힘으로만 저항하던 은간우는 역시 기술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처음으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괴수라고 해도 그에 못지않은 피지컬과 기술을 겸비한 챔피언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은간우에 대한 기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경기로 데릭 루이스를 만나게 된 은간우. UFC 헤비급의 대표적인 하드 펀처들의 대결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최악의 졸전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이날 양 선수는 서로의 화력을 극도로 경계하며 3라운드 내내 이렇다 할 공격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은간우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루이스를 지켜보기만 할 뿐 선제 공격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만 이유를 찾아보자면 역시 미오치치에게 당한 패배의 영향이 분명 있었을 테지만 기술적으로 은간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데릭 루이스 같은 하드 펀처를 상대할 때 셋업 없이 무작정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며 상대의 공격을 이끌어내기 위한 잽 싸움이나 페인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실행할 만한 기술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연패에 늪에 빠지며 헤비급 다크호스의 자리는 데릭 루이스에게 넘겨주게 된 은간우. 이대로 UFC의 정복을 향한 여정이 끝나나 싶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UFC 파이트나이트 141 대회에서 커티스 블레이즈 선수를 다시 만난 은간우. 2연패로 부진한 은간우에 비해 블레이즈는 5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각성시킨 것이었을까요? 은간우는 1라운드 45초 만에 블레이즈를 침몰시킵니다. 블레이즈가 잽을 내는 동시에 은간우가 오른손을 같이 걸어버리며 블레이즈의 측두부를 강타한 것인데요. 은간우의 펀치력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레이즈가 맞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잽을 낸 동작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간우는 정말 외계에서 온 것일까요? 이렇게 단 한 경기로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킨 은간우. 그의 각성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미오치치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4분이 걸렸던 그의 경기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커티스 블레이즈, 케인 벨라스케즈, 주니어 도스 산토스, 그리고 로젠 스트로이크까지 이 4명의 선수를 모조리 KO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합쳐서 겨우 162초, 한 경기당 40초가 걸린 셈인데요. 다른 선수들도 아니고 UFC 헤비급 챔피언 출신이 2명이나 있는 데다가 전부 랭킹 10위권 안의 선수들인데도 은간우의 주먹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은간우의 경기는 분석할 게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그만큼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고 화끈합니다. 그래서 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손의 철퇴를 무지막지하게 휘두르고 경기는 그걸로 끝이 나버리죠. 그런 은간우를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 선수는 다른 타고난 파이터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등한 체격과 신체 능력, 타고난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가 앞으로 테크닉적인 부분 또한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과연 지구상에 이 남자를 이길 사람이 나타날까요? 아마 외계인이라도 데려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가난을 극복하고 UFC 헤비급 파이터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있는 괴수 프란시스 은간우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은간우 선수의 발전해 나가는 기량을 지켜보시죠.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